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수소,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만 워런 버핏은 석유 투자에 이어서 천연가스를 투자를 했습니다. 시대의 방향과 맞지 않은 역발상 투자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이 워런 버핏이 왜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에 투자를 했는지 한국화학업종과 비교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워런 버핏의 최근 에너지화학 투자 전략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 앞에 서두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뭐 전기차, 뭐 테슬라, 그다음에 뭐 수소 전기, 수소 전력이죠. 그다음에 수소 트럭, 태양광, 풍력. 그래서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를 지우기 위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2천만 톤 수소를 발주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광풍이 불어가고 있는데 유럽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조차도 이제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4조 3천억 원을 들여서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의 지분을 50% 인수했다. 토탈 75%가 되는 겁니다. 네. 코브 포인트 LNG 발전소 예,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래서 왜 미국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에 인수를 했을까? 그런데 이제 시장의 반응은 조용합니다. 왜? 이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대의 방향과는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네. 천연가스를 없애겠다고 지금 예를 들면 전기차도 일종의 배터리가 있으니까 천연가스 발전소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럼 수소에 지금 현재 있는 태양광 풍력까지 되고 있는데 왜 투자를 했을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좀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끄집어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울 게 있는지. 이번 이 코너가 돈 벌자 코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벌 수 있으면 네. 좋은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에너지나 화학 쪽에서 워렌 버핏이 그분이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했는지 한 3가지를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게 이제 원래 보면은 워렌 버핏은 중국의 BYD에 10년간 투자했습니다. 네. 중국의 BYD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테슬라 다음으로 세계 전기차 2등 업체입니다. 10년간 투자했습니다. 네. 2대 주주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쪽에서 CATL 다음에 2등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있다고 봐도 제가 볼 때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00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때 당시에 테슬라가 14배를 갔습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 14배를 갔고 그 다음에 1억 투자했으면 14억이 됐죠. 그 우리나라는 열광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테슬라 투자하면은 그렇게 막 했는데 그런데 조용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란 그런 석유 개발 기업입니다. 석유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가에 때 연동하는 기업이 얼마를 갔냐면 8배를 갑니다. 그러니까 14배 중에 8배죠. 그러면은 근데 이 8배를 누가 투자했냐면은 지분을 50% 투자한 장본인이 워렌 버핏입니다. 네. 중국에 BYD가 있을 것 같으니까 테슬라를 투자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슬라를 선택하지 않았고 두 번째 대안으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투자했습니다. 자, 네. 그림 보시면 되는데 네. 앵커님 보시면 알겠지만 페트롤리움. 네. 미국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석유하고 거의 연동 관계가 똑같습니다. 석유 개발하고. 그래서 보면 2018년에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이 4조 원을 기록합니다. 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미국도 터지고 그다음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4조 원을 기록합니다. 네.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딱 거죠. 이 그림을 보고 네.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무섭죠. 그렇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무섭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테슬라 전기차가 연간 판매 대수가 100만 대.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전기차가 1000만 대가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1억 대 중에 1000만 대고 세상이 다 전기차로 돌아갈 것이고 배터리에 수소 트럭에 수소 전기에 태양광 풍력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도저히 투자할 수 있는 그 강심장을 가진 투자자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워렌 버핏은 보는 겁니다. 50%를 걷어들입니다. 계속 줄기차게. 네. 그러니까
왜 투자를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왜 지금 석유를 왜 투자하는데 석유 네. 개발에서.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 나옵니다. 사상 최대의 적자인데 4조 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의 12조까지 가는 엄청난 순이익을 기록합니다. 4조에서 네. 12조까지. 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지분을 끌어올려서 제로에서 50%까지 올라가 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그 이제 시가총액인데요. 주가를 그림인데 60조 원은 하더라도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2020년에 20조 원이 됩니다. 네. 20조 원이 됐을 때 워렌 버핏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까지 끌어올려 지분을 올려버려요. 일대 주주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단기 순이익이 12조 원 가고 시가총액이 60조 원까지 올라옵니다. 연간 기준으로 3.5배라서 그렇지 아까 장중 저점에서부터 장중 고점까지 8배입니다. 물론 테슬라 14배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투자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뭐 14배나 8배나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슬라에 열광하고 있을 때 본인은 중국의 BYD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냐? 그때 당시에 석유가 없어진다고 하는 세상인데 네. 그런데 연간 기준으로 3.5배 예를 들면 뭐 1억을 투자했으면 3억 5천만 원이 됐겠죠. 4억 정도가 됐겠다는 거죠. 장중 기준으로 하면 8억이 됐겠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돌아가서 보면은 그 왜 그러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마이너스 4조 원 사상 최대의 적자를 찍고 막 암울한 전망에다가 이랬을 때 왜 워렌 버핏은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50%를 실어서 3.5배라는 수익 연간 기준으로 장중 저점 8배도 아니고 나왔을까 보면은 제가 볼 때 워렌 버핏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 전기차라든지 수소 전기라든지 수소 트럭이라든지 태양광 풍력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보는데 워렌 버핏 생각 제가 이제 대화를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 물론 신재생 에너지가 메이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머징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모두 대체하기에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은 석유는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엑슨모빌은 1대1 구조를 보입니다. 매출액하고 시가총액이 1대1 구조를 보이는데 테슬라는 100조 매출에 1000조 원이니까 1대10의 구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가 존재 가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그래서 1대1 구조는 갈 것이다 생각한 것 같고 PER 기준으로 지금도 보면은 12조 원 매출액에 단기 순이익에 보면 10배 하면 120조 원 아닙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120조 원 아니고 근데 지금 현재 60조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50%를 더 사고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매수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가 신재생 에너지로 바뀔 거라보다는 밸류에이션 높아집니다. 물론 그런데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서 이 길을 편입했지 않았느냐. 옥시덴탈로. 그래서 수익을 많이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워런 버핏이 투자계에 살아있는 뭐 전설이기 때문에 그의 계좌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우리가 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최근 워런 버핏이 천연가스 터미널에 지분 투자를 한 것도 앞에서 분석한 이 석유와 동일한 투자 전략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서 천연가스를 누가 공격을 하느냐 하면은 첫째 수소 전기가 공격을 해요.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는 배터리가 연합군으로 들어오죠. 배터리도 ESS 저장 장치니까. 근데 전력 쪽에서는 수소 전기가 훨씬 앞섭니다. 수소 전기, 태양광 풍력이고요. 배터리 다 이렇게 한 4등 정도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천연가스를 샀을까? 네. 석유와 동일한 관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천연가스가 지금 현재 2.5불대로 MMBTU인데 2.5불대로 유가로 한 사람은 20불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사상 최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하고 유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천연가스는 길게 갈 것이다. 그래서 4조 3천억을 투자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저점에 매수해서 저점 매수를 기회로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워런 버핏의 석유와 천연가스 투자 전략을 분석을 하면서 사실 한국 화학업종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봐야 할지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일단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 화학기업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기업들 3개 정도
그러니까 그 NCC 크래커를 위주로 해서 그림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순위 네. 추이를 만들어봤는데 이거 무슨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앵커님? 아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네요. 내려갔다가 그렇죠. 네, 21년. 그러니까 2021년에는 뭐냐면은 중국 등 그 이머징 쪽에서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확 풀렸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다시 잠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순이익이 내려갔죠. 왜냐하니까 화학이라는 거는 NCC 크래커라는 거는 이렇게 경기에 연동하는 특징이 강합니다. 수송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는 경제가 나빠도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더 필수제예요. 근데 화학은 약간의 소비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사치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많이 쓰고 원래 보면은 경기가 제일 안 좋을 때 뭐 하냐면 남자 옷이 안 팔린답니다. 네. 남자 옷을 안 사준답니다. 집에서 이렇게 이런 결론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네. 워렌 버핏이 한국에 있다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22년에 저렇게 슬라이트리 적자인데 어떻게 될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2017년, 18년을 훨씬 넘어가는 실적을 발생을 했죠. 왜냐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 번째 제가 조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원래 보면은 석유라든지 가스 기업들도 화학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생각하고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왜냐니까 휘발유 경유가 전기차의 공격을 받잖아요. 수소 트럭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화학을 더 지어야 되겠다. 화학 영업이익률이 막 25%대까지 가거든요. 네. 근데 정유는 5%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왔는데 오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중국이 자금률이 높아졌는데 중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탈중국 하겠다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지금 공장이 이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증설이 확 줄어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반기부터 내년, 후내년까지 증설이 확 줄어들어요.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잘못 투자하다가는 네. 적자가 심화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보면 철수하는 기업도 생기고 증설이 많이 연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국을 필두로 해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머징 쪽 64억 인구가 확 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이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 화학업종과 한국 화학업종 주가 추이를 좀 비교해 보면 네. 미국은 좀 풀리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렇죠.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 랭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선행 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공급 과잉이 심하고 이렇게 뭐 안 되는 산업이라 그러면은 왜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사상 최대 이익, 사상 최고의 주가를 형성했냐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경제만 풀리면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만 풀리면은 사상 최고에 간다는 거를 이미 미국 웨스트레이크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한국 화학업종은 아시아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시아가 잘 되면은 한국 화학이 돼요. 근데 중국보다는 오히려 보면은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 이머징 쪽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중국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도 약간은 당황스러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64억 인구와 분포도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증설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워렌 버핏을 지금 현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워렌 버핏이 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샀었고 지금 4조 3천억 원을 들여서 천연가스에 투자를 해서 천연가스가 잘 되면은 터미널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수요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게 전통 자원들도 계속해서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화학업종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네. 특히 어떤 걸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니까 한국 화학 ETF 있지 않습니까? ETF 보니까 웬만한 주요 자회사들이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NCC 크래커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편차가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적절하게 받은 편차, 좀 낮은 편차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ETF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화학업종 ETF를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 워런 버핏의 에너지 화학 투자 전략과 한국 화학업종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